이제 오늘 수업을 듣고 내일 그 다음날 과제가 실전 모의예요. 실전 모의는 일단 2017학년도 6구 수능부터 치를 건데 이미 풀어봤던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 학생들 대상으로는 다른 과제가 나갈 거고, 일단은 공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과제가 나갈 건데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2017학년도부터 수능의 특이점이 온 이유는 첫 번째는 2015년에 나온 개정교육과정을 수능 출제하는 출제진들이 숙지를 하고 슬슬 국어교육의 변화, 방향성을 잡기 시작한 시험이 17부터겠죠. 또 AB형에서 통합형으로 17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 그때도 뭔가 변화를 주려고 했었겠죠. 그리고 얘들아 생각을 해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춘 인재를 키워내는 거, 그런 인재한테 필요한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 돼야 되겠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알파고예요, 알파고. 여러분 다들 아는 그 알파고와 이세돌. 그래서 바로 6월에 출제된 게 뭐냐면 AI 지문입니다. 퍼세트론이라고 있어요. 17학년도죠. 그러니까 16년에 치러진 시험이 17학년도니까. 그래서 2017학년도 6, 9 수능부터 달라지는 흐름이 지금까지 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요. 뒤지게 어렵다고 느낀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80분 딱 시간 재고 풀어봐. 멘탈 막 펑펑 터져나가요. 이 시점에 1등급 맞는 학생들도요. 최근 수능 80분 재고 풀잖아요. 멘탈 아작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미 잘못된 방법으로 지문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특성이 빅데이터예요. 그럼 빅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지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고, 그러면 예전에 그 잘못된 습관들이 온전히 고쳐지질 않으면 같은 잘못 반복하면서 서로 피곤해집니다. 아예 나는 이 지문을 풀 줄 몰라, 배운 대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게 제일 좋고, 그건 세심하게 요 한 장 파이널에 다 담아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줄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과장이 아니라 올해 수능 치면서 한 1000번쯤은 읽으셔야 돼요. 한 1000번쯤은. 정말로. 1000번이 과장이 아니야. 아예 그냥 외워야 돼.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이대로 정보 처리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승부가 나고 여러분이 지금 점수에 변화가 생기지. 학생들한테 국어 문제 풀려고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답내놓고 이상한 짓을 자꾸 하거든. 그래서 초반부 수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 왜? 그렇게 했다가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의 시작은 이 지문인데 두 번째 보는 지문은 굉장히 특별한 지문들이에요. 그걸 하나씩 다뤄드릴 테니 잘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빅데이터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보량은 터지고 시간은 없어. 동시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정보량은 많은데 정보는 또 불충분해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 지금 우주에 외계인이 살까 안 살까? 외계 생명체가 있을까 없을까? 몰라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 왜? 모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많은 데이터가 있는 시대인데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데 정보는 충분하지 않아. 그런 시대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능력을 키우는 거라니까요. 요즘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선지 판단이 안 돼서 지문으로 돌아오잖아요. 어차피 근거 없어요. 선지 판단이 안 되면 지문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선지 판단의 근거가 지문에 있다는 전제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이상한 걸 근거 찾아서 답을 이상하게 내버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우연히 맞으면 그게 맞다고 착각을 하면서 이상한 학습이 돼버려요. 욕하긴 싫은데 비속어 쓰기 싫은데 병신됩니다. 진짜로. 여러분 애당초 지문에 근거가 없다니까. 애당초 지문에 근거가 없어요. 어떤 지문들은. 어떤 선지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잘 보고 배우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42번을 먼저 다뤄줘야 돼. 이쪽으로 오세요. 자, 나는 잘려도 되니까 여기까지만 잡아요. 오케이?
자, 봐봐, 얘들아. 42번에 4번 선지 봐. 여러분, 42번에 4번 선지는 틀린 선지예요. 여러분은 정답을 골랐을 수도 있어. 뭐 다른 선지들, 정답인 선지들. 4번이 틀린 선지라니까. 왜 틀린 선지인지 봐. 일단 4번 선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징적 생산수단과 사회적 권력이 공연의 전국적 전파를 막는다고 되어 있어. 일단 지문을 근거해도요, 여러분, 사회적 권력이 뭔지 명확하지가 않아. 그럼 나름 피지컬이 좋은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권력? 이런 걸 통제한다 그랬으니까 지문에서 보기에서는 통제하는 권력. 경찰인가? 공권력인가? 오케이, 좋아. 그럼 상징적 생산수단은 뭐였을까? 지문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전파한다고 나오거든? 그럼 전파하는 역할은 보기에서는 언론이잖아. 아, 그러면 지문에 전파한다, 보기에서는 언론이다. 오케이, 상징적 생산수단은 언론이겠구나. 그럼 봐봐. 보기의 언론은요, 그냥 보도를 안 했어. 지역 내 현상이네. 보도를 안 했어요. 막는다는 거는 의지와 의도가 있는 거거든. 이 사람들의 의지와 의도는 뭐예요? 지역 내 현상이잖아. 안 했다니까. 무관심이라고. 그러면 중앙 언론이, 즉 상징적 생산수단이 막았다고 얘기하면 돼요? 틀렸다니까. 그럼 42번의 정답은요, 2번, 4번 둘 다 돼야 되니까 복수 정답인가? 내가 제일 미련하고 답답한 게 이거예요. 평가원도 마찬가지였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잘 들어. 일부 가능세계 때 평가원이 답답함의 극치를 맛본 거야. 아, 진짜 존나 답답하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20에 전통적 관점과 베이주주의라는 관점이 나와. 봐봐. 우리는 어떤 명제가 있으면 일단 수학에서 명제를 어떻게 배웠어요? 참거짓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이라고 배웠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명제가 있으면 이거야.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판단할 수 없거나 셋 중 하나로 판단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봐,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모르는 정보가 많아, 이제. 빅데이터인데도 모르는 정보가 많아. 그러면 잘 봐요.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판단하려면 정보가 100% 완결돼 있어야 돼. 틀렸다라고도 명확하게 판정하려면 정보가 100% 완결돼 있어야 돼. 근데 정보가 100%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 그런 상태의 모든 경우를 다 모른다로 할 거야? 다 모른다요, 그러면. 다 판단 불가야. 그래서 베이주주의라는 판단을 하는데 이 베이주주의자들은 사실은 통계에 기반 두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야, 결국에는. 잘 들어. 우리가 정보가 100% 있어가지고 100% 참 또는 이건 절대 거짓이라고 판정할 수 있는 양 끝단에 위치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무조건 여기로 가야 돼. 무조건 맞거나 무조건 틀린 놈. 그런데 이 중간에 있는 놈들을 전통적인 입장론, 전통적인 인식론자들은 얘를 다 갖다고 놓고 본 거야. 아니지. 우리가 정보를 찾고 찾다 보면은 100% 참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한 90% 정도는 참인데, 한 70%는 참인데, 50%는 참인데, 얘는 한 10% 정도만 참인데, 야, 이 중에 정답은 그럼 뭐냐? 여러분이 평가원의 문항 발문을 보면은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장, 적절, 여러분, 옳으냐 그르냐를 물은 게 아니라 가장이란 말이 왜 붙어요?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가 있으면 가장 적절한 건 여기서 1번이겠어, 2번이겠어, 3번이겠어, 4번이겠어. 이거라고.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또는 오답 이의제기 하는 사람들 중에 이거 복수정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수능시험 1도 모르는 거야. 아니, 이걸 왜 헷갈려요? 10% 정답과 50%짜리 10%만 정답인 놈이 있고 50%만 정답인 놈이 있으면 당연히 제일 틀린 놈은 1번이지. 90% 정답인 놈, 70% 정답인 놈이 있으면 가장 정답인 건 4번이죠. 이게 헷갈리고 말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가능세기 내고 나서 복수정답이네 뭐네 난리 나니까 여러분한테 보여줬던 그 20학년도 학습방법 안내 공문서에 아예 가능세기 지문을 박아놓고 우리 이렇게 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도 몰라. 답답해 죽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모르는 것 같으니까 베이지주의자 전통적 인식론자 딱 놓고 야 너희는 전통적 인식론자가 단점이야. 너희는 정보가 100% 있을 때만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풀고 있잖아. 근데 이 시대는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럼 그 경우에 대해서 너희는 판정을 다 안 할 거야? 그게 아니야. 어쨌든 정보가 100% 완결되진 않더라도 있는 정보로서 판단하다 보면은 참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놈으로 가야지. 거짓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놈을 아웃시켜야지. 이런 실용적 사고로 가는 거라고. 평가원의 마인드셋은 항상 이랬고 내가 이 지문들 보기 전에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미 교수님을 통해서 그건 내 마인드셋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이런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을까? 자, 잠깐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30초, 여기 1분. 시작. 그냥 끊어가지고 한 45초씩 줍시다. 네, 끊어가지고 45초씩. 예, 세 번 나눠가지고 45초씩. 필기하세요, 여러분.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수업 시간에 필기가 토 나올 정도로 많은 이유가 여러분 써야 자기 공부됩니다. 써야. 내 손으로 공부해야 내 손으로 내 머릿속에 입력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제가 색깔펜 써드린 거 살려 쓰시는 게 좋고 어떻게든 필기를 따라오려 노력하다 보면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고 흐름이 잡히면서 어느새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을 거고 여러분이 변화되어 있으면 성적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굉장히 편하게 여러분이 성적을 바꿔갈 수 있을 거야. 제발 잘 따라오시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매주 수업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되고 약 40주 커리큘럼이면은 약 120시간에서 140시간, 평균적으로 한 130시간 나올 건데 여러분 130시간이면요. 탐구 2과목 개념 강의 시간이야. 탐구 2과목 개념 강의 시간으로 100분이 100, 1등급 그냥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 제발 좀 죽어라고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 수업이 이해가 안 되면 상당히 나중에 피곤한 일을 여러분은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내서 따라오세요. 처음에 적응하기 힘든 거지 적응이 되고 나면 충분히 할만할 거고 그리고 이미 이거를 보충 영상, 프리시즌 해가지고 본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때하고 흐름 맥락이 좀 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올해 수능과 올해 평가원 관점이 반영된 형태로 지금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 제발 그 미묘한 디테일한 차이를 인지하면서 수업을 듣고 필기를 하고 정리하고 머릿속에 마인드셋을 잡아가야만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대충 제발 좀 하는 그 버릇 버리시고 여러분한테 철저하게 주어지는 과제와 주간 학습 루틴 그대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시간 지난 거 아니야? 거의 잡아줬어요. 45초씩. 다 됐으면 저 잡아주세요. 자, 필기 못한 학생은 또 이따 또 시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자, 14페이지 봅시다. 자, 일단은 형광펜 드시고, 형광펜 드시고, 첫 줄에 집합, 의뢰, 작은 따옴표 형광펜 밑줄. 두 번째 줄에도 집합, 의뢰, 형광펜 밑줄. 그리고 2단락 첫 줄에 집합, 의뢰, 형광펜 밑줄. 3단락 첫 줄에 이러한 세모, 이론적 통찰 형광펜 밑줄. 4단락 첫 줄 마지막 단어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세모 치시고
그 아랫줄 집합을의 형광펜 밑줄, 그 아래 사회적 공연론 형광펜 밑줄. 딱 그렇게 하면 형광펜 밑줄을 쳐봐. 쳤니? 그리고 나면 이건 제가 이미 어제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필기를 해가지고 좀 다른 필기도 있는데 주민할 필요는 없어. 이런 느낌으로 핵심 주제 키워드가 흘러가는 게 보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1단락 첫 줄의 집합을에 1단락 두 번째 줄 집합을에 이어지면서 2단락 첫 줄의 집합을에 지금까지 나왔었던 이론을 정리하는 3단락 초반부의 이론 쪽 통찰, 4단락의 다시 집합을에 4단락 집합을에는 사회적 공연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5단락을 형광펜으로 박스로 독립적으로 쳐주세요. 이렇게. 지금 바로 해봐. 자, 여러분이 딱 그 상태로 여러분이 필기한 그 지문을 딱 바라보면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정보량이 터졌잖아. 모든 정보를 A부터 Z까지 다 처리할 수 없어. 그걸 의도하지도 않아. 그럼 평가안에서 의도하는 건 뭐냐면 정보의 구조 처리나 가치 판단을 시키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정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최근 수능 지문을 읽으면 씨발 뭔 소린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냐? 법률 지문을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들이 누구겠어요? 사법시험 합격한 변호사들이겠죠. 우리 수강생들 중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부모님도 계시고 변호사 부모님이 나한테 와서 상담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어. 내가 법률 지문 받아 이해가 안 된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관점, 전공자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야. 평가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정보 처리가 되는 거거든. 그럼 뭐냐면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야. 잘 봐. 정보 구조와 정보 가치를 판단하다 보면요. 이 굉장히 많은 정보량 중에서도 가치가 높고 구조에 따라서 어떤 정보들의 흐름이 잡히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내용에 집중했을 때 내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 읽는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했던 정보 처리와는 달라. 수능 지문은 너희가 그냥 꼼꼼하게 읽고 있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뭐 해야 된다고? 구조와 가치 판단을 해줘야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재가공이 돼요. 우리가 밥을 먹었어. 그대로 소화 흡수하는 거 아니잖아. 신체 기관에서는, 소화 기관에서는 뭐 쪼개가지고 탄수화물은 어떻게 뭐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만들어 흡수하고 뭐 지방도 어떻게 쪼개가지고 뭐 지방산 뭐 해가지고 흡수하고 단백질 어떻게 흡수하고 똑같다니까? 그대로는 못 먹어요. 그대로 흡수가 안 된다고. 뭐 하는 거야? 구조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보를 가공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머릿속에 소화 흡수가 돼요. 이해가 된다고. 그럼 무슨 얘기냐? 방금 형광펜 친 거 보면 이 글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 집합 의뢰에 대해서 학자들의 생각의 흐름을 잡았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글의 주제, 의도, 설계가 보였죠. 뭐라고? 집합 의뢰라는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 학자들의 생각과 사고 흐름을 볼게. 출제 의도와 설계는 집합 의뢰라는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 사고 흐름은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펼쳐나갔구나. 끝! 맞잖아. 그거 말고 무슨 내용이 더 있어요? 이 글은 결국엔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야? 이 글 쓴 사람이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은 결국 뭐예요? 그래. 집합 의뢰에 대해서 듀리킴 생각은 이랬고 파슨스와 스멜서, 알렉산더 생각은 이랬네. 끝. 이거라니까. 자, 더 나가볼게요. 그러면 집합 의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4명이 거의 비슷해. 비슷한 거 전개하는 건 비교라고 하죠.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밝히는 거 비교도 되지만 대조라고도 해볼게요.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를 비교, 대조 또는 뒤쪽 애들이 덧붙이는 보완하고 있다고. 됐어요? 이걸 바꿔 얘기하면 글의 전개 방식 여러분은 그냥 구조라고 잡을게. 하나 더. 집합 의뢰 자체도 하나의 구조로서 단계나 과정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냐? 미리 좀 설명을 할게요. 봐봐. 우리는 평소에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난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돈 벌기 위해서 보통은 살죠. BJ들이 돈 벌려고 어그로 끌고 하는 거 아니겠냐? 진짜 예를 들면 그 누구였죠? 그 되게 요즘 누구였지?
조 누구 해가지고 거기 다 BJ를 찾아가가지고 참교육한다고 난리치고 야 봐봐. 야 그럼 진작하지. 왜 지금 와서? 결국에는 별풍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즉 무슨 얘기야? 사람들은 다 속되게 살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터져요? 선을 넘었고 주작을 하다 걸려. 즉 문제 상황이 터져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슬슬 나오죠. 야, 너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야? 너 성스럽지 못한 거 아니야? 야, 그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성과 속의 대립을 통해서 결국 어디로 가? 도덕적으로 가죠. 야, 그러면 지킬 건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막 뒷광고 막 사과문 올리고 하면서 이제 뒷광고 못해. 주작 못해. 뭐 이런 식으로 도덕 공동체가 재생되는 그런 집합 의례를 통해서 속되게 살다가 결국 성으로 가더라. 맞죠? 사람들은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성으로 가더라. 그래서 일단 디르켐은 도덕 공동체가 재생되더라고 본 거야. 그런데 그건 부족 사회였고 현대 사회를 놓고 보니 도덕 공동체가 창출되기도 하네. 즉 봐봐. 주제라는 것은 속에서 성으로 간다. 근데 얘는 재생 창출 비교 대조하고 있죠. 따라서 정보 구조 처리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런 비교 대조 포인트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1, 2단락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주제인 집합의례가 4단계구나. 속에서 문제 상황, 속되게 살다 보면 문제 상황이 터졌고 문제 상황을 성과 속 대립을 통해서 성으로 갔는데 얘는 도덕 공동체 재생 창출로 봤구나. 여기서 끝났나? 아니. 후소각자들이 자기 생각을 덧붙였죠.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속되게 살던 사람들이 얘는 문제 상황 대신 위기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성이라는 표현 대신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살아야 되냐, 이윤축을 해야 되냐 등등등 하다가 선을 넘었네? 야, 그런 문제가 있잖아. 그러다 보면 도덕 공동체 재생되듯이 가치 일반화한대. 그렇게 성스럽게, 그렇게 가치가 일반화가 되는 그런 회복이 유기체처럼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그게 우연적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또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속되게 살던 인간들이 성스럽게 산다 또는 가치 일반화로 간다. 이게 글의 주제고 가장 정보가치 높으니 여기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겁니다. 아시겠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초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정보 처리를 그냥 꼼꼼히 한 문자 한 문자 다 읽고 한 단어 한 단어 다 보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고 머릿속에 다 넣고 다 판단한다. 시간 안에 되겠니?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 정보라는 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빅데이터에서 우리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정보를 구조를 바탕으로 추려내면 자연스레 글 쓴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어떻게 설계했는지 그래서 어떤 사고름을 따라가야 되는지가 보이면서 내용에도 되면서 자연스레 정답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설계가 돼 있어. 그러면 수능 지문이 편해지는 건 당연하고요. 애들이 10분, 20분씩 남겨.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요즘 수능은 10분, 20분씩 남긴다니까요. 수강생들은. 여러분 형, 누나, 오빠, 언니들한테 물어봐. 10분, 20분이 남았다는 애들이 수두룩해. 그래놓고 1등급 서울대, 공대 간 애들 수두룩해요. 정말로. 자, 봐. 14페이지 이제.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읽을지 지문을 같이 한번 따라와 봅시다. 사람들은 함께 모여 집합의례를 행한다. 옆에다가 도입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럼 봐봐. 1단락 초반부는 보통 도입으로 시작해 이렇게. 그런데 작은 따옴표가 박혀 있는데 두 번째에서도 또 반복이지.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정보 가치가 높아지고 주제의 확률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 집합을 행한다. 디르켐은 오스트리아 부족들의 집합의례 현관표 밑줄 치는 거 연결되죠. 주제 세팅을 했구나. 집합의례가 그래 주제겠구나. 그럼 얘들아 잘 들어. 집합의례가 뭐고 어떻다는 건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요즘 수능에서는. 하나 더. 고개 들고 잘 봐. 2단락에 나라 이름이 나와. 어디야? 그래, 그 얘기예요. 2단락 나라 이름은 프랑스입니다. 전 하도 많이 봐서 외우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지? 봐봐. 무슨 얘기냐면요. 기억날 수가 없어. 인간은 절대로 5단위 이상을 20초 이상 기억 못합니다. 다 개발돼요. 단기 기억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정보를 다 처리해서 머릿속에 다 놓고 가겠다는 그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제발 그 옛날 방법 하지 마. 발췌도 가다 시험 끝나. 수능 끝나 있어. 내년 이맘때가 돼 있어. 그러면. 다시 봐, 여러분.
사람들 학교 보고 집합을 행한다. 오케이, 그래 주는 집합을 해. 작은 따옴표 있구나. 기억 뒤르캠에다가 파란색 펜 들어. 파란색 펜. 파란색 펜으로 뒤 동그라미 크게 써놔. 사람 이름 나오면 이렇게 쓰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사람 이름으로 발췌도 해야 될 때가 있어. 시험에 따라서는. 그때 습관 잡기 해서 뒤 동그라미 써놔. 집합을 행한다. 뒤르캠은 오스트리아 부족들의 집합의례를 공동체 결속 관점에서 탐구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다는 건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즘 수능은.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활동을 멈추고 자신들이 공유하는 성가속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건지 아닌지 속된 것이 판별하는 집합의례를 행한다. 봐봐. 상수했고 그 구체적인 방법인데 그 다음 이 과정에다 세모 치세요. 파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가운데 보면 이 과정에서에다 세모 쳐. 앞으로 지시 연결어 같이 내용의 관계 정보가치 구조를 알려주는 표지들은 이렇게 세모를 칠 거야. 그럼 봐봐. 집합의례는 뭐야? 과정이야. 그러니까 넘버링 해야 돼. 알겠어요? 집합의례는 이 과정에서 과정이구나 넘버링 해야 돼. 그럼 봐 얘들아. 다시 1단락의 세 번째 줄을 봐봐. 부족 사람들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생계활동을 멈추고 이 말을 잘 봐봐.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 상황이 터졌으니까 생계활동을 멈추겠지. 생계활동이 그래서 먼저예요. 생계활동에다가 넘버 1, 문제 상황에다 넘버 2. 됐어? 그럼 바꿔 생각해 볼게. 그래서는 네 번째 줄 성과 속, 성스러움, 도덕이죠. 속된 것, 현실세계, 이윤추구겠죠. 그래서 생계활동 속이겠구나. 넘버 1 생계활동에다가 속. 그래서 넘버1 생계활동 속되게 살다 보면 문제가 터진다고요. 문제 상황에다가 넘버2 1단락 세 번째 줄이야. 처음엔 힘들어도 적응하면 되게 여러분 편해집니다. 계속 봐.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성속의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이 상황이 성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속된 것인지 아니면의 세모 치고 3. 성 vs 속을 한다고요. 이렇게. 됐어? 그리고 나면 공유하는 성스러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걸 중심으로 약해진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재생한다. 성스러움에다 넘버 4, 도덕 공동체에다가 넘버 4. 그래서 결국 속되게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성 vs 속, 결국 성, 도덕 공동체 재생. 넘버 4 다 했니? 빨리 따라오세요. 자, 힘든 거는 내가 이거 사진 필기 또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보면서 필기 정확하게 따라와. 좀 이따가 반복해. 영상도 올려줄게. 오늘 수업은. 계속 봅시다. 계속해서 또 집합의례가 끝나면 부족 사람들은 봐봐. 끝난 뒤 어떻게 되냐. 성스러움을 품는다. 넘버 4. 그 아래 이로써 세모.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는 성이야 속이야? 속된 것 속. 불가했던 생계활동 속. 성스러움 성. 연결된 도덕적 의미를 지닌다. 도덕이니까 성. 결국 무슨 얘기야 주제는? 성의 속에서 성으로 간다. 이해됐어요? 속되게 살던 사람들이 문제 상황 터졌을 때 고민하다 결국 성으로 간다. 끝. 2단락. 뒤리캠은 현재 사회의 집합의례가 기존 도덕 공동체 재생으로 끝나지 않고 세모. 그러면 끝나지 않고 뭐가 더 있는 거잖아. 부연이라고 써놔. 부연. 새로운 도덕 공동체 창출에다 넘버 4. 프라임. 그러면은 얘는 뭐가 달라요? 플러스 창출을 한다 그러네. 차이점은 옛날 사람들은 재생에서 끝났다면 요즘은 창출까지 하는구나. 비교되죠? 이 부분은 공통, 여기만 차이점, 출제 포인트가 당연히 되겠죠. 계속 봐. 2단락 세 번째 줄. 예를 들어 세모. 얘들아 봐봐. 예시가 있으면 예시 앞이 중요하니 예시 내용이 중요하니. 예를 든다는 건 그 앞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앞의 내용을 상술하게 하니까 당연히 앞의 내용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고 뭐고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도 없었던 거야. 예시구나. 그렇지. 끝. 됐어요. 프랑스 혁명은 그렇구나. 오케이. 끝. 3단락 넘어갑니다. 파슨스와 스멜서에다 파 동그라미 쳐놔. 그러니까 아까 2단락을 안 읽은 게 아니라 실전에서 읽는데 뭐 한 거야? 정보 구조와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이거는 정보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 그래 주제하는 뒷받침하는 내용일 뿐이고 결국에는 집합의례 1, 2, 3, 4단계 속에서 성으로 간다. 그냥 그 내용 뒷받침. 3단락. 이러한 이론적 통찰, 이러한 세모 치시고 이론적 통찰 밑줄 쳐서 연결하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는 집합의례 관련된 이런 생각들 어떻게 한대? 기능주의 이론으로 구체화한다. 거기다가 부연이라고 써봐. 그러니까 좀 더 구체한다는 좀 더 뭔가 덧붙인다는 얘기잖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덧붙인다. 역시 부연인 거네. 그들은
성스러움에다 박스, 가치에다 박스, 등호.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이라는 말을 가치라는 말로 바꿔 썼다 그랬죠, 여기서. 오케이. 현대사회에서는 가치에다 박스 치고 성이라고 적어줘. 평상시 사회적 삶, 얘들아, 사회적인 삶, 속이라고 바꿔주세요. 잠재되어 있다가 사회적 삶, 속에다가 넘버원. 그러니까 속되게 살겠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 도덕적 의미가 뿌리부터 뒤흔들리는 위기시기에다 넘버 투. 위기시기는 당연히 위쪽에서 뭘 얘기하겠어? 문제 상황이겠구나. 위기시기에다 넘버 투. 옆에다 써. 등호, 문제 상황이라고. 자, 3단락 네 번째 줄 위기시기 박스 옆에다가 등호, 문제 상황. 빨리 따라오세요. 여러분 수업 들을 때 내가 니네를 안 봐도 뻔한데 펜을 놓을 새가 없어. 나랑 수업 듣다 보면. 손이 아파 뒤질 때까지 트레이닝 시킬 거야. 그게 공부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 수업은 140시간을 여러분을 1등급 또는 100분이 100을 만들어드리는 가장 전국에서 국어뿐만 아니라 전 과목에서 가장 효율적인 과목이야. 탐구 2과목 개념 강의 분량으로 여러분을 1등급 100분이 100을 만들 거야. 제발 잘 따라와요. 힘들겠지. 그게 낫지. 내년에 재수하고 삼수할래? 잘 봐. 3단락. 위기시기 문제 상황.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된대? 일반화된다. 자, 빨간색 펜 들어. 잘 들어. 빨간색 펜 들어. 빨간색 펜 들어. 빨간색 펜 들어. 3단락의 세 번째 줄 보면은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가에다가 빨간색 S 주어. 빨간색 S 주어. 그 아래 전국적으로 일반화된다. 서술어 V. 무슨 얘기야? 그래. 가치 일반화가 된다. 주어 S 일반화된다. 서술어 V. 써놔 빨리.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속되게 살다가 위기 시기에 어찌고 저쩌고 하다가 가치가 일반화된다. 결국 성이 도덕이 재생된다. 창출된다. 가치가 일반화된다. 됐죠? 거기다가 넘버 4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다시 파란색 펜 들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위기 시기 박스 아래. 속된 일상에서 넘버 1 속이라고 써주시고. 사람들은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이해관계 속, 구체화 목표와 이익 실현에다가 속, 여기 오탄 안내요. 이익 실현이라고. 이익 실현입니다. 안내하는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데, 하지만 세모, 위기 시기에다가 넘버 2. 사람들의 관심이 특수한 이해관계 속, 보편적인 가치, 성, 옆에다가 상. 속되게 살다가 위기 시기가 터지면은 성속 고민한다는 거죠. 보편적 가치, 성, 넘버 3, 상승한다. 집합을 행한다. 그 결과 사, 세모, 사회적 통합 회복. 밑에서 두 번째 줄 항상성 박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속되게 살다가 위기가 터지면 뭐가 옳지? 가치나 속을 고민하다가 얘가 떡상 가치 일반화. 그건 유기체가 항상성 이루듯이 필연적이다. 박스. 됐습니까? 자, 4단락 디귿 알렉산더 앞에다가 R 동그라미 적어놔요. 파센스와 스멜스의 이론을 받아들이면서도 세모. 그들이 사용한 생물학적 은유의 복잡한 현대사의 집합의례를 탐구한데 한계가 있다. 한계에다가 P. 프라블럼 문제. 그 대안에다 S, PSS로 자기 의견을 덧붙였죠. 대안 제시 또는 부연일 거야. 그래서 얘도 결국에는 뭐야? 대안 제시 또는 부연으로 덧붙이면서 뭘 얘기했냐? 그 대안으로 사회적 공연론이라는 걸 내놨고 얘가 얘기하는 사회적 공연론은 처음 나왔는데 그걸 상술하는 게 마지막 단락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단락 이렇게 형광펜 박스를 따로 묶으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전체 주제 흐름에서 얘만 좀 떨어져 있잖아. 보면은 마지막 단락은 사회적 공연론에 대한 상술이지 속에서 성으로 가는 흐름이 아니거든. 그럼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독립적 성격을 가지고 한 단락이 한 문항에 보통 대응이 돼요. 뭐 두세 단락인 경우도 있으나 보통은 한 단락이 한 문항에 대응이 돼. 그게 42번 문제야. 됐어? 그럼 벌써 출제 포인트가 또 3개 나왔죠. 그럼 봐 얘들아. 비교대조 출제 포인트, 비교대조 출제 포인트, 독립문항 출제 포인트, 그리고 전체를 관통하는 속에서
결국 성으로 간다는 출제 포인트 4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얘기 때문에 여기서 정답이 다 걸립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어? 계속 봐. 4단락의 4번째 줄. 가치를 전사회로 일반화한다. 가치 일반화 넘버 4. 그게 뭐냐? 유기체의 생리작용처럼 자연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박스 아니다 세모. 정해지지 않았다 박스. 자연적 정해지지 않았다 대리화살표. 그 아래 4단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줄 보면 따라서 세모 이 요소 세모 그 아래 우발성이다 박스 결국 나왔죠. 우발성 우연적이다. 즉 알렉산더는 야 그건 우연성 우발적이야. 파슨스 스멜서는 유기체처럼 필연적이야. 둘이 대립 비교되죠. 됐습니까? 대립화살표 쳐가지고 둘의 생각 차이를 잡아주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정문 이렇게 처리됐어. 이거 바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참고하셔서 보시면서 필기는 좀 이따 복습할 때 여러분이 따로 하셔도 좋고 딱 이대로 여러분이 지문에다가 표시가 되어 있었어야 돼. 여러분 잘 들어요. 국어 시험이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시험이 아니야. 논술 시험도 아니고요. 이 시험이 여러분의 무슨 논문 물어보는 시험도 아니고 면접같이 여러분 생각, 여러분을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냥 평가원에서는 지문 구조를 이렇게 정해놓고 여러분이 따라올 사고를 정해놓고 따라왔을 때 여러분에게 정답 선지를 편하게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사고름을 따르면 당연히 이 선지가 정답이지 라는 것을 특정하는 형태의 출제를 해요. 최근 수능일수록 그래. 자, 무슨 얘기인지 잘 봐. 파란색 펜 들고 38번 위에다가 주제 플러스 구조 유형이라고 써. 자, 적으세요. 38번 위에다가 파란색 펜으로 주제 플러스 구조 유형이라고 적으시라고요. 자, 슬슬 필기 포기한 학생도 있을 텐데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갑니다. 38번 주제 플러스 구조 유형이라고 적어. 자, 봐.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 보이죠? 글의 전개 방식이야. 논지는 주제, 전개 방식, 구조. 써. 논지 밑에다가 주제, 전개 방식, 구조. 즉 주제 구조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잡은 게 결국 주제 구조잖아. 봐봐. 속에서 결국 성으로 가는구나. 글의 주제는 집합의례구나. 그거에 대해 학자들의 생각과 부연 비교 대조하고 있구나. 정답 바로 3번 끝. 됐습니까? 자, 1번 선지 설명해 줄게. 봐. 합의 밑에다 써. 절충 변증법. 합의하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절충했거나 변증법으로 정반합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건데 얘네는 후속 보완이잖아. 2번 선지 상반되는 견해 절충 상반 밑줄 절충 밑줄 상반에 있을 수 있죠. 절충이 없어 지금. 3번 맞죠? 중심 하재 박스 주제라고 쓰시고 보완에다 박스 전체 전개 방식 구조라고 적어. 38번 중심 하재 박스 주제 보완 박스 구조 전개 방식 보여요? 그래서 주제는 뭐야? 중심 하재라고 써놨고 구조는 보완 전개 방식 써있기 때문에 정답 3번 끝. 됐습니까? 이렇게 주제만 제대로 세팅해도 보인다니까. 아, 선생님 첫 번째 문제는 쉬우니까요. 두 번째 문제도 봐. 집합을 해도 형광펜 밑줄. 주제 묻고 있죠? 맞지? 파란색 펜 들고 써. 그 위에다가. 주제는 속, 화살표, 성. 써 빨리. 파란색으로 써. 주제는 뭐라고? 속이 결국 성으로 가는 거다. 이거 1번 선지부터 잘 봐요. 1번 선지 봐. 부족 사이는 집합 의례를 행하여 기존의 도덕 공동체를 되살린다. 기존의 도덕 공동체 재생 밑줄 치시고 성. 그럼 봐. 1번 선지도 밑줄 신부는 성이지. 여기다 파란색으로 딱 적어. 속이 명신한 데 있지만 결국 뭐에서 성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주제 괜찮죠? 얘도 1번 선지. 자, 2번 선지 봐. 집합 의례를 통해 사람들은 생계활동, 속, 성스러운 의미, 성. 보이죠? 속에서 성으로 갔구나. 얘도 주제 맞구나. 3번 선지 봐.
현대사회에서는 집합의례를 통해 새로운 도덕공동체가 형성된다. 새로운 도덕공동체 창출. 3번 선지도 마찬가지. 속 가로 쳐놓고 새로운 도덕공동체 창출에다 밑줄 치고 성이라고 적고 결국 속에서 석으로 갔다. 보입니까? 세 개 다 주제. 4번 선지 봐봐. 구체적 이해관계다 속. 4번은 결국 뭐로 갔어? 속으로 갔잖아. 당연히 4번이 아웃 정답입니다. 이해됐어? 자,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제 구조를 잡는 평가원의 사고 흐름을 잡아주면 당연히 첫 번째 문항 묻는 거 자연스레 정답 보였을 거고 두 번째 문항조차도 결국에는 집합의례 주제를 묻고 있는데 주제는 속에서 성으로 간다? 1, 2, 3 전부 다 속에서 성, 속에서 성, 속에서 성으로 가는데 4번만 속으로 끝났네? 아, 정답 4번이구나. 주제 집중하면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선지 하나하나를 다 확인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80분 안에 45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있다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것이고 그건 뭔 짓을 써도 변화하지 않아요. 제발 좀 여러분 미련한 짓 그만하시고 잘 따라오십시오. 40번도 보세요. 위기시기 1번 선지 정답 끝이죠. 속에다 박스 성으로 화살표 끝. 봐봐. 야, 심지어 지금 40번조차도 1번 선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속에서 성으로 간다? 그냥 이게 정답 끝이잖아. 보여? 40번 위에다가 파란색 주제라고 딱 써놔. 썼어? 썼으면은 현관펜으로 31번 주제, 39번 주제, 40번 주제, 현관펜 밑줄 결국에는 주제 가지고 출제 포인트 잡아서 38번 문항, 39번 문항, 40번 문항을 다 세팅하고 정답 선지도 다 골라놨잖아. 알겠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래 41번, 42번으로 이어지는 흐름도 볼 거야. 잘 봐. 41번 보세요. 니은 디귿 비교하래. 여기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죠? 비교되죠? 한 놈은 필연적, 한 놈은 우연적. 정답 1번 끝. 그래서 얘도 지금 41번, 정답 선지 1번. 보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42번이 왜 정답이 2번인지 그러면 보이는 거지, 이제. 봐봐. 주제 구조를 가지고 38, 39, 40뿐만 아니라 42번까지도 세팅을 했다니까. 결국 이 보기 상황은 대립에서 끝났잖아. 대립에서 끝났다고요. 성으로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가칠반화 했어, 못했어? 못했어. 정답 2번 끝. 됐어? 가칠반화, 현관펜 밑줄. 옆에다 주제라고 적어놔. 결국 뭐냐? 그 전체를 관통하는 집합의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속에서 성으로 또는 가칠반화로 가는 과정임을 정확하게 의도 설계를 평가원, 사고, 세팅, 의도 설계를 따라서 사고 흐름을 잡았다면 자연스레 그 정답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38번 쓰잘데없는 거, 39번, 40번 쓰잘데없는 거 발표도 가다 시간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정답이 보이고 심지어 42번조차도 잘 보세요. 왜 논리적으로 보면은 4번 선지도 틀렸는데 정답은 2번 선지만 틀렸다고 했을까? 이게 출제자의 마인드셋이라고. 이렇게 세부 내용 같은 데서는 정답 설계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제나 정보가치 높은 것을 판단하는 능력을 묻고 싶은 문항이고 정보가치 높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묻고 싶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여러분을 어그로 끌고 싶은 게 아니라 주제 잡았니? 2번 틀린 게 보이지? 정답 2번 끝. 이해됐을까? 그게 아니면 42번에 4번이 왜 틀렸는지 어떻게 설명할 건데. 알겠어요? 자, 필기 충분히 시간 드릴게요. 1분. 1분 좀 짧냐? 오케이. 1분 30초씩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잘 들어. 이어지는 문제는 이미 풀어본 학생도 기억나는 학생도 있을 텐데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릴 거고 이거 이렇게 수업하는 사람은 전국에 저밖에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28페이지 보세요. 자, 모순관계 문제거든. 이거 풀어보실 거야, 지금. 이게 좀 어려우니까 필기 4분 30초,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 2분 30초, 예, 풀이 시간 12분. 예. (17분) 정도 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풀이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바로 지금 올려주세요. 그리고 특히 19학년도 가능세계 지문이
가장 중요해. 우리가 최근 수능을 준비하고 최근 수능을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미 뭐 프리시즌이나 보충 수업 영상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봤다 하더라도 올해 버전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여러분의 첫 단추를 끼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길 바라고, 첫 수업부터 너무 빡빡해서 죄송한데 첫 수업은 이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공부 별로 안 하고 싶은 학생들은 힘들어요. 저랑 같이 하면. 저도 힘들어. 근데 이걸 버티면서 따라오려고 하다 보면은 그 길이 보일 거고, 그 어떤 형태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여러분이 목표하는 등급 성적 달성 쉬워질 겁니다. 필기하세요.